안녕하세요. 테린이 아빠입니다. 2025년 12월 12일 저녁 10시에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액티브 ETF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굉장한 테마 장세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, 오늘은 뭐 우주, 그리고 어제는 이제 뭐 부동산,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, 오늘은 우주, 오늘도 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가다가 또 내려오기도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로봇도 있었고 뭐 바이오도 있었고,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랑 바이오랑 비철, 이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인데,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달리 반도체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더라. 그러면 이제 일 주일 동안, 다음 주가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18 일에 있습니다. 그러면 액티브 ETF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순환매처럼 돌고 있는 이 테마 장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실제 이 액티브 매니저들도 그런 테마들을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제 액티브 ETF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요 해당 엑셀 데이터는 이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,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그리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. 음 다음 주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다 보니까,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있던 영상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다 보면 이 액티브 ETF들도 마찬가지인데, 이게 12월을 가면서 12월 중순쯤 지나면, 그 중순부터는 테마주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니까, 자신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좀 더 압축하는, 그리고 성과를 만들면서 1년 성과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주가 아닌 것들로 움직이는 구간들이 12월 중순부터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이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이고, 여기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그렇게 막 좋지 못했죠,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. 그럼에도 비중을 올렸어요.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도 어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올렸고,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장비 회사, 요렇게 비중을 또 올렸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기랑, 그다음에 삼성전기, 삼성전자, 하이닉스 요 세 가지,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VM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등수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, SK스퀘어, VM 이렇게 돼 있고, 삼성전자, 하이닉스, VM, 여기 삼성전기 있잖아요. 여기도 보게 꼭 가게 되면은 또 VM이 이제 끼워져 있고,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있는데,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하이닉스의 비중을 오히려 더 올려 버렸다. 그래서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다음 주에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요거는 1K 글로벌 수급 상위는 외국인 수급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하는 거고, 이거는 이제 약간 퀀트틱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도 보게 되면 코액트 배당 성장에서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비중을 좀 늘려요.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고배당 쪽이다 보니까 고배당 쪽으로 비중을 바꾸는 거고, 여기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. 현대차, EUV는 이제 자동차 대신해서 배당까지 노리는 것 같고, 일단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신재생은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따로 띄어서 보고, 그다음에 신재생 액티브에서도 여기서도 좀 현대차,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자동차를 좀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, 현대차를 좀 플레이하는 모습인 것 같다. 이건 2차 전지만 하는 거니까 9%를 비중을 좀 높였다,
좀 체크해 보면 되고. 여기에 이제 K 액티브, K이노베이션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이오 관련해서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있고 SPG 로봇 요런 것들도 비중을 좀 늘렸고 있고 레인보우도 비중 늘리고 있네요. 로봇. 그래서 로봇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선호하는 게 SPG, 레인보우, 로보티즈 이렇게 이제 보이는구나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토지 관련된 것 때문에 서브 T&D를 좀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. 이 정도로 보이고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코엑트 AI 인프라 액티브에서 비중을 늘린 것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늘렸어요.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일부 이제 액티브 ETF들이 공통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늘린 거죠.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신경 쓰는 거 아니냐. 그다음에 삼성전기를 또 늘리죠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하이닉스, 삼성전자, 삼성전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또 VM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코스피 액티브에서는 이제 현대차, 요거는 이제 현대차 쪽을 타임폴리오는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조선이니까 조선은 이제 따로 생각하고 조선은 조선만 이제 따로 플레이하는 거니까 크게 또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이게 이제 미래에셋이잖아요. 여기도 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비중을 늘렸어요. 그리고 삼성전기 비중을 늘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기,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STI 정도 요렇게 지금 있다. 그래서 '아 요렇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구나.' 그다음에 코엑트 수출 핵심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비중이 그렇게 안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빠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'비중이 좀 늘었다.'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. 그렇다면 그 시장이 지금 우리 지금까지 여기 반도체부터 수출까지 보게 되면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면 '아 삼성전자, 하이닉스, VM, 삼성전기 이런 것들을 애들이 선호하는구나.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쪽을 좀 많이 플레이했구나. 현대차,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을 좀 플레이했구나.'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럼 로봇에서는 '최근 들어서 클로봇을 좀 비중을 높였더라.' 이렇게 좀 해석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'서브 T&D 플레이 많이 하는구나.' 뭐 토지가 이제 재평가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를 보시죠. 타임폴리오. 타임폴리오의 경우에도 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실적 발표 마이크론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. 요 두 개만 하더라도 비중이 38% 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비중을 많이 높여 놓은 거죠.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어 여기도 이제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도 비중을 많이 바꾸는 펀드가 아닌데 어쨌든 하이닉스의 비중을 또 높였다. 여기도 보게 되면 트러스트온도 비중을 많이 바꾸진 않았는데 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이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비중을 많이 높이면서 일주일 동안 대응을 했고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뭐 플레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. 이렇게 보이고요. 바이오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. 바이오는 공통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좀 플레이했냐면 일동제약, 일동제약을 다들 이제 많이 이 저분자 화합물에 관련된 걸로 어 바이오, 일동제약을 많이 좀 플레이했고 그다음에 나이백을 또 공통적으로 좀 비중을 높였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오름 테라퓨틱을 신규로 넣었고 여기에 이제 ABL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높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중을 많이 높인 거는 제 생각엔 타사들과 이제 어느 정도 괴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으면서 약간 이제 승부수를 오스코텍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. 오스코텍으로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리가캠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이즈가 승부를 건 것은 오스코텍으로 승부를 건 것 같다. 그다음에 타임폴리오와 코엑트는 이제 뭐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면서
성과를 쌓아 나갔다.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일 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을 높이면서 다음 주부터는 뭔가 이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또 한번 변하지 않겠냐. 특히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으니까 이벤트가 두 큰 이벤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,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익 크로스가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'안전하다.' 이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마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섹터보다는 뭐 숫자가 나오는 이제 반도체가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냐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를 전문으로 플레이하는 곳들이 아닌 곳들도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30% 32% 이렇게 높다. 보면 여기도 이제 한 20%는 된다.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도 33%에 해당하는 부분들, 타이거도 이제 한 26%, 그러니까 25% 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배분되어 있는데, 심지어 하이닉스는 좀 더 비중을 올리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되었다. 아마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18일 날 발표되기 때문인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